세계적으로 가장 부호가 많은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주식 교육을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는데 주식 투자만큼 확실한 길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림사 미캅입니다. 저희 소림사에서는 사부님께서 좋은 종목 발굴해서 타점 드리고 있고, 또 저희 수제자는 적중률 꽤 높은 로또 번호도 드리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소림사의 원래 목적이 제자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저 카비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제 아이를 제대로 주식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왕 할 거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발도 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 카비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주식은 물려있고 비중 조절 못해가지고 예수금은 없고 올라올 생각은 안 하고 입덧하죠, 몸은 무겁죠, 주식 맘대로 안 되죠. 매일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시작도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의 아이는 우리보다 주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소림사에 다양한 고민 가지고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성격하고 손실 보시는 이유하고 정확히 비례해요. 만약에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시라면 고점 매수, 추격 매수 하시고요. 소심하신 분들은 반등할 때 물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물을 타는데도 타이밍이 있어요. 반등을 하면은 내 평단이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소심하게 물 못 하시다 탈출 못 하시고 이렇게 정확히 성격이랑 맞아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어떻죠? 아직 버릇과 습관이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우리보다는 잘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예요.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인가. 사전적으로 근엄하게 말하면 애가 주식을 과연 재밌어 할까요? 책을 사주면 신문 봐라, 또 종목도 찾아봐라 강요하면은 애가 할까요? 할 리가 없죠. 왜냐? 우리도 안 하니까 애는 절대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애가 게임처럼 놀이처럼 주식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당장 뭐부터 할지. 첫 번째는 주요 종목의 주가가 나오는 신문을 구독하는 거예요. 그 신문에는 주로 시총이 크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기업이 주로 나오겠죠? 잡주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에게 여기서 들어본 회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 현대차, 유플러스, 풀원 이런 거 정도는 아이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쳐봐라, 체크해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종목들 중에서 아이와 상의를 해서 3개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오주 같은 거는 아이가 잘 모르니까 부모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주가가 조금 등락폭이 적고 우량한 종목을 선정하시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그 홈페이지나 종목의 리포트를 조사하셔가지고 아이에게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최대한 쉽게 예를 들어서 바이오다. 이 회사는 암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다. 다음 달에 3차 임상 실험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큰 굵직한 정보 정도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알아보고 이런 과정이 선행이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제는 이 정보를 직접
비주얼로 탄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는 종이 있잖아요. 모는 종이 모양의 표를 벽에 붙이시거나 노트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한 기업을 넘버링해서 적습니다. 1번 삼성전자, 2번 유플러스, 3번 호텔신라,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칸을 한 칸당 1,000원, 10,0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부독한 신문에 종가가 나오잖아요. 그 종가를 매일 그래프를 그리게 합니다. 막대 모양으로요. 그리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칸칸 나누어진 교구를 직접 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록처럼 쌓게 하는 거죠. 벽에다 하셔도 되고 노트에다 하셔도 되고요. 기간은 한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아이에게 습관을 형성해 주시고 싶다 하면 연 단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아이가 어리다면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서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정하시기 나름일 것 같고, 그러면 어떻죠? 일정한 기간 동안 주가가 변동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날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컸다, 올랐다 내렸다, 근데 그 이유가 확실하다, 그러면 아이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른 데는, 그래프가 커진 데에는 많이 팔았대, 실적이 좋대. 또 떨어진 데에는 이번에 많이 못 팔았대, 실적이 나쁘대,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주식을 사고 판다, 수익을 낸다, 손실을 낸다, 이런 어려운 개념을 알려주기 전에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는 이 주식이 매일 변동한다, 너처럼 키가 자라기도 하고 또 키가 줄어들기도 하고 반복한다, 이거를 비주얼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아이들은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그 벽에 붙은 그래프를 보면서 아마 몸으로 체득을 할 겁니다. 아이들은 숫자보다는 그림에 반응하기 때문에 숫자로 어제는 10,000원, 오늘은 9,000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캔들이라는 개념을 눈으로 익히게 하는 거죠. 다들 잘 하시겠지만 어제보다 가격 내렸으면 파란 그래프, 올랐으면 빨간 그래프, 보합이면 검정 그래프, 이렇게 직접 그리게 하면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한테 3개월간 가장 낮았던 날이 언제야, 높았던 날이 언제야 물어보는 것도 좋고, 그 차이를 구할 수도 있고, 아이가 조금 커서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라면은 5일간의 평균, 20일간의 평균 이렇게 구하게 하면 이평선의 개념으로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쉽겠죠.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의 개념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쉬워져요. 파란 막대가 계속돼서 키가 작아지다가 갑자기 빨간 막대로 바뀌면서 키가 좀 자란다, 그 부분이 어디야 체크해봐, 표식 한번 붙여봐 하면은 아이가 눈으로 반등의 개념도 익힐 수 있고요. 부모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직접 그린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기업을 교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투자나 모의투자로 직접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 근데 넘어가기 전에 주가가 변동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부호가 많은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주식 교육을 시작합니다.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 주식으로. 주식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투자 습관, 그리고 부자의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죠. 그리고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는데 주식 투자만큼 확실한 길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서민이잖아요. 아이한테 큰 부를 물려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이가 나중에 소득을 창출하고 직업을 가졌을 때 낭비하지 않고 내 돈 지키고 내 재산 불리고 이럴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마인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국영수, 예체능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경제적인 재능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주식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용돈 기입장을 쓰고 지출과 수입 내역을 쓰고 이런 거로는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주식을 어떻게 처음 아이에게 접근시킬까, 어떻게 하면 게임처럼 또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가정주부로서, 아이 엄마로서 쉽게 재밌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려고 해요.
이 방법을 저와 함께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소림사 카페에도 놀러와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